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2021년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2022년에 기업 진단론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는 시험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발전한다. 아니나 다를까 2021년도 문제가 2020년도 문제에 비하여 많이 발전했다. 뭐 시험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정도로 발전했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데, 이 기업 진단론 자체의 학문이다 이래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 진단론은 경영학의 재무관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경영 비율 분석이다 하는 부위는 필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디에 되느냐, 회계학 쪽에 있는 회계 내용을 갖다 모르면 우리는 어디에 되죠? 기업 진단론을 진단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 배울 때 재무관리 쪽을 갖다 쫌쫌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재무관리도 이제 문제가 날로 갈수록 어떻죠? 전공에 가까이 정말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펄트, CPM, APT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문항이 요즘은 경영지도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시험도 엄청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의 재무관리를 갖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또 뒤쪽에 생략해버렸다 이럴 때는 기업 진단론 공부하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며 바로 경영학의 바로 재무관리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 또 제대로 된 책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열심히 시대는 준비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앞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회계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갖다 알아야만 이 기업 진단론 이야기를 갖다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연관성 있는 두 가지 경영학의 재무관리, 회계학의 회계 원리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한 속에서 기업 진단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일단 뭐가 되느냐, 진단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우리가 실수 분석, 실제로 있었던 수의 분석을 갖다 우리가 실수 분석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제에 사용된 분석을 갖다 그대로 하는 걸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경험 비율보다는 표준 비율이 더 객관적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개 회사,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나 산업의 경제 평균인 표준 비율이 일반 비율보다는 더 객관적이다. 그렇죠. 일반은 얼마든지 들쑥날쑥하지만 표준을 잡아둔 바로 한국산업은행이나 또는 한국은행에서 만든 비율이 더 객관적이다, 이런 말을 비유해 놨던 거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용이다.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건 바로 회계 쪽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다른 자산 부채와 달리 바로 자본의 군살이다.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갖다 우리는 원래 낸 돈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란 말을 분리하죠. 내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은 이익잉여금입니다. 내가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냈던 돈은 자본금이다 하는 말을 아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동성이 큰 거, 빨리 현금이 되는 걸 갖다 유동성에 대한 바로 유동성 배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좌 자산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또 유동자산이다, 재고자산이다, 이런 등등으로 빨리 현금이 되는 것부터 우리가 나타내는 걸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유동성 순서였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그야말로 비용과 수익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로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게 뭐냐, 이건 회계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자 수익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유동성 비율, 즉 타인의 빚에 견딜 수 있니? 유동성 비율은 바로 유동부채를 분모에 항상 두며 타인의 빚에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분모에다는 항상 유동부채를 갖다 두더라 이거죠. 이 L은 바로 레빗, 부채란 이야기가 되죠. 이 속에 유동이 들어가면 유동 비율, 당좌 자산이 들어가면 당좌 비율. 그래서 여기 유동 자산이 들어갔을 때는 1년 내 갚아야 할 빚분에 1년 내 현금 될 수 있는 자산은 200%가 되어라. 200%가 되는 걸 갖다 우리는 투투원 룰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2대1의 원칙이다. 요게 2배가 되고 요거 되면 나무 빚을 갖고도 운영한 데 지장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유동성 비율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외에도 당좌 비율이 될 때는 유동 비율은 그대로, 부채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당좌 자산이 들어가죠. 당좌 자산. 당좌 자산은 적각 판매 활동 없이도 적각 현금이 되는 자산. 이건 얼마가 좋죠? 100%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투투원룰은 팔지 않아도 적각 현금이 확보된 자산이 나무 빚을 갚을 만큼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죠. 그 이외에 이제 부채 비율 속에 자기자본 비율 하는 말과 장기자산의 비율, 자산의 회전율, 회전율은 활동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여러분 회전기간, 회전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만큼 빨리 현금을 회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길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불리하다. 윳잘 볼수록 좋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레버리지는 타인의 빚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 빚을 빌려 썼을 때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이끌면 레버리지 탄력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ROE 자기 자본 순이익률, 자기 자본에서 얼마만큼 순이익을 내느냐, 항상 비율은 말 속에 나옵니다. 자기 자본이란 말과 순이익이란 말에 대한 대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다 하는 이야기를 12번에서 아마 문제가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총자산에서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 자본이 얼마인데 순자산은 자기 자본을 얘기하죠. 자기 자본은 얼마인데 바로 순이익은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했던 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수법이 나오고 토빈의 Q 비율 나오고 체크 포인트란 말이 나오며 환경 요인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씁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항목의 구성백분 비율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경영 진단의 절차, 경영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만 옳은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했던 거 이야기 안 하고, 부실기업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죠. 그리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항상 우리는 하나의 제품이 등단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마케팅 경영에서 배웠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 진단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쭉 배우는데 바로 어느 쪽이 가장 어떻게 되느냐 높으냐, 이쪽 일종이 뭐가 되죠? 그렇죠. 신제품이 했을 때 도입기와 성장기 때 가장 어떠냐 그러면 그 라이프 사이클의 폭을 넓혀주는 이야기가 된다. 성숙기만 돼도 그때부터는 이제 침체 일로를 걷는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나왔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업을 진단했을 때 어떠냐. 그다음 원형도표법 분석이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에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양을 갖다 얘기하는 것과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 양은 뭐가 되죠?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 그래서 양은 개수를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되고, 바로 매출액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금액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개수냐 금액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달리 따진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다 그럴 때 얼마나 탄력적이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 마치 남녀의 사랑에서 5대5로 사랑할 때는 우리는 탄력적이다.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러죠. 근데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를 갖다가 80% 좋아해. 여자는 20% 좋아해. 이런 만약에 입장이라면 널뛰기가 남자 쪽은 엄청 뭐가 되죠? 이 20%의 폭에 의하여 20% 폭에 의하여 남자는 80%나 4배의 갈등을 느껴야 되는 이야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레버리지, 탄력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결합 레버리지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재무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무 레버리지가 있고 영업 레버리지가 있죠. 일단 영업 레버리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고정비를 나타냅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비가 얼마 드니, 장사하는데 고정비가 얼마 드니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재무 레버리지는 이자가 얼마 드니, 이자가 어떻게 되니, 이자가 견딜 수 있니,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묶었을 때 결합 레버리지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배우게 된데, 재무관리 이야기가 됩니다. 회계 아니면 재무, 회계 아니면 재무, 거의 회계와 재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채권 평가 등급은 절대 10개 등급이 있다. 10개 등급이 있고 A, B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앞으로 뒤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이 25개 내용의 원천을 본다면 어디? 그렇죠. 경영학의 재무관리와 회계학의 뭐가 되죠? 회계학. 이 두 가지 분야와 기타 경영의 이야기가 풀어서 됐다 하는 게 기업 진단론 공부의 밑바탕이 돼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문제풀이하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에 대한 대비로 어떤 필수 암기가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비율 분석이죠. 비율 분석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아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맨 먼저 유동성 분석이란 말이 나오죠. 유동성 분석은 타인의 빚에 견딜 수 있니?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타인의 빚에 견딜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동부채가 얼마냐,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냐, 여기에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곱하기 100, 여기에 유동이 들어가면 유동비율이 되죠. 당좌가 되면 당좌는 유동자산 속에서 상품을 뺀 걸 당좌라고 합니다. 그죠? 다 그러니까 회계와 재무가 안 되면 이런 이야기가 도저히 안 된다. 이 유동비율은 200%가 되라, 당좌비율은 100%가 되라. 2배가 있으면 절대 나무빚을 갚는 데 지장이 없다.
적각나무 빚을 갚을 능력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분석에는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필수 암기라 그런 이야기로 우리 시대책에서는 맨 뒤쪽에 필수 암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여러분은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 속에 필수 암기에서 재무 비율 분석표라는 내용이 쫙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대고시가 가장 책을 잘 만든다. 뭐 학원에 많이 강의를 다니다 보면 시대고시 책이 가장 좋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필수 암기 이런 게 뒤에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유동성 분석은 뭐가 되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그 이외에도 현금 비율, 순운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설명됐고 분모는 유동부채, 즉 1년 내 갚아야 할 빚이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 각각 어디 되느냐? 비율을 갖다가 1년 내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 적각 현금 될 수 있는 자산. 1년 내가 될 때는 200%, 이 만약 적각은 100%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거기에 나오는 유동성 비율의 이야기가 되고 레버리지 속에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부채 비율이 어떠냐?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떠냐? 바로 부채에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 자기 자본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 아까 말하던 널뛰기. 이 널뛰기가 바로 레버리지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얼마만큼 영향을 받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구성에서는 여러분 유동성 자산이 어떠냐, 형태가 있는 자산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바로 우리 책에서 자산의 구성을 갖다가 설명해 놓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책 속에서 한번 쭉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익성 분석은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끝자가 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은 뭐가 되죠? 매출에서 얼마 이익을 얻지, 매출 영업외가 이익을 얼마 얻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런 것들은 거의 암기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동성은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잘하는, 이건 바로 수익성입니다. 순이익이죠. 여기 핵심은 순이익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냐? 활동성은 바로 회전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전율. 우리가 봤을 때 얼마만큼 회전하느냐, 회전을 얼마 몇 바퀴 돌리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회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전율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끝자가 생산성으로 나오는 건 다 생산성. 바로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더 늘어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한다. 밸류 에디드, 그러니까 VA를 갖다 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성장은 전기와 후기.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에 얼마였고 단기에 얼마냐, 단기와 장기. 단기 얼마였고 전기가 얼마였느냐. 그럼 이게 바로 성장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성장성이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장이나 종합 분석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주가를 비교한다 그러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주식시장에 우리 회사 주식이 어떤 가격에 탄력을 받죠 하는 이야기에 ROE 또는 PE, ROE, ROEI, 그다음 PE, PBR. PBR은 장부 근간담.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시장에서의 가치. PER은 시장에서 가치와 PBR은 바로 잘 아는 장부에서 시장 가치가 어떻게 널뛰기를 했느냐.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우리 주가가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가는 건 바로 기업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중요한 시장 가치와 종합 가치, 요 이야기. 이 9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거의 필수. 여러분이 잘 알지만 기업 진단론 시험을 갖다 좋은 점수를 받겠다 그럴 때는 우리 책의 마지막에 재무 비율 분석표를 필히 이해를 100%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뭐 본수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참고로 알아두며 우리 책을 보시며 수험 준비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재무 비율 분석표가 붙었는데 이건 필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거의 절반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시험을 보는데 파워가 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왔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는 25개 이야기를 제가 라운드별로 그냥 쭉 우리가 한번 잡으며 어떤 문제 출제가 되었다 그러는 걸 한번 분석해 봤고, 이 문제를 갖다 방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암기 비율이다. 그래서 내가 나무 빚을 갚는데 문제가 없느냐, 얼마만큼 의존하느냐, 또 자산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수익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하느냐, 생산성이 어떠냐, 성장이 어떠냐, 그리고 주가인 시장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폭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죠, 그리고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내용,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우리 시대에서는 철저히 여러분이 분석하게끔 책 뒤편에 붙어 있다는 걸 알고 철저히 여러분이 분석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토다라는 결말을 맺으며, 여러분이 원래 2022년도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책이 좋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며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기업 진단론은
기업 진단론 자체의 책을 방대하게 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경영학, 여러분 시험 보는 경영학이 왜 되느냐? 재무관리, 뒤에 붙어있는 재무관리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에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계학 시험에 나오는 회계의 기초 원리를 철저히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기업 진단론이 탄생된 과목이며 바로 여러분이 누가 되었을 때, 그렇죠, 경영지도사가 되었을 때는 기업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바로 기업 진단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대비하는 방법은 바로 경영학의 재무관리, 그리고 회계 원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밀집해서 기본 지식을 해서 바로 기업 진단론에 대비가 되며, 특히 이런 비율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꼼꼼히 살피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하고 2020년도에 반드시 여러분의 꿈인 경영지도사가 합격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시대의 책을 통하여 열심히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